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흠뻑 내리더니 날이 추워지려나 봅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은빛 신사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자, 월드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군요. 남미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겼던 우리 대표팀이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는 졸전 끝에 3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 최강 포르투갈과의 일전이 남아있는데 기적이란 게 없는 건 아니니까 선수들 모두 자그마한 후회 한 점도 남기지 않도록 파부침주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스포츠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늘상 있는 병가지상사지만 말이죠. 자, 지난번엔 연이어서 2글자와 3글자 고사성어를 방송했는데 이번에는 고사성어의 꽃이라는 4글자 고사성어를 소개해드리고 고사성어 방송은 이번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좋은 책들이 이미 이렇게 제 책상에 쌓여 있거든요. 자,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신동열의 인문 고사성어입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리는 고사성어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좌우명이자 수많은 리더들의 좌우명이기도 한 글자입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의 성질을 이상적 경지로 삼음. 중국 철학의 두 주류는 유가와 도가이다. 공자, 맹자, 순자로 대표되는 유가는 무의자연이 근간이다. 무의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대로 사는 삶이다. 학문을 하면 날로 보태는 것이고 도를 하면 날로 덜어내는 거다. 덜고 또 덜어서 함이 없음에 이르면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노자의 이 말에는 도가 사상이 온전히 스며 있다. 자연을 거스르는 인위를 짓지 않으면 만사가 잘 다스려진다는 뜻이다. 배우고 익히라는 공자의 말과는 결이 다르다. 유가는 인의 예지를 쌓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도가는 인위를 덜어서 세상을 넓게 품는다. 도가에서는 물의 상징성이 크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뛰어나지만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상선약수는 물은 최고의 선이라는 뜻으로 도가는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의 성질을 이상적인 경지로 삼는다. 물은 만물에 생기를 주는 자양분이다. 순리대로 위에서 흐르고 막히면 돌아가고 기꺼이 낮은 곳에 머문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다. 다투지 않고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않는다. 그 유연성이 만물의 덕이 된다. 도가가 물을 표본으로 삼는 이유다. 도가는 함부로 선을 긋지 말라고 한다. 그 선으로 나와 내가 갈리고 높고 낮음이 생기고 군자와 소인이 구별된다는 것이다. 고개 치켜들고 시비를 가르며 나만 옳다고 우기는 세상이다. 가끔은 물처럼 살아보자. 다음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 고사성어로 출사표를 던지고 16강 진출을 달성했었던 글자입니다. 파부침주.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다. 죽을 각오로 싸우려는 의지를 비유. 세우기는 어려워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게 나라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지인이 그랬다. 급격히 추진된 통일정책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동요하는 민심에 진시황의 탄압정책은 기름을 부었다. 폭정을 견디다 못해 백성들은 시황제가 죽자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났다. 진나라 장군 장안을 내세워 항량을 정도에서 격파했다.
장하는 항량을 죽인 여세를 몰아 조왕을 크게 물리치고 지루를 포위했다. 항량의 조카 항우가 영포를 보내 막기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조왕의 대장 진여가 항우에게 다급히 구원병을 요청했다. 항우는 진나라를 지키기 위해 직접 출병했다. 항우의 군대가 막 장하를 건넜을 때였다. 항우는 갑자기 타고 온 배를 부숴서 침몰시키라고 명했다. 싣고 온 손마저도 깨트려버리고 주위의 집들도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했다. 병사들에겐 달랑 3일분의 식량을 나눠줬다. 돌아갈 배도 없고 밥 지어 먹을 손마저 없었으므로 병사들은 결사적 싸움 외에 달리 선택이 없었다. 출진 명령에 무섭게 적진으로 돌격해 9번을 싸워 진나라 주력 부대를 괴멸시켰다. 이 싸움의 승리로 항우는 제장의 맹주가 되었다. 유방이 다시 항우를 꺾고 한나라를 세우니 통일 진나라는 불과 15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 고사에서 유래된 파부 침주는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죽을 각오로 싸우려는 의지를 비유한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행동하는 것이다. 결단의 순간에 뒷걸음질 치지 않고 몇 발 앞으로 내딛는 거다. 때로는 후퇴도 용기고 멈춤도 용기다. 자, 다음은 많은 기업인들이 좌우명으로 많이 삼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말이 아닐까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기다. 쉬지 않고 노력하면 큰일을 이룸. 먼 옛날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우공이라는 90세 노인이 살았다. 그곳은 사방 700리에 높이가 10,000길이나 되는 두 산이 집 앞뒤를 가로막아 왕래가 불편했다. 우공이 어느 날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태행산과 왕옥산을 깎아 없애고 예주와 한수 남쪽까지 곧장 길을 내고 싶다. 이튿날 새벽부터 산을 깎아내기 시작했다. 세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로 발해에 갖다 버렸다. 한 번 버리고 오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우공은 태연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이 하고 아들은 또 손자를 낳고 손자는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또 아들을 낳겠지요. 산은 그대로이니 언젠가는 두 산이 평평해지겠지요. 우공의 얘기를 전해들은 옥황상제는 그 뜻에 감동했다. 두 산을 업어 태행사는 삭동 땅에, 왕옥산은 옥남 땅에 옮겨놔라. 우공집을 가로막은 두 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작은 언덕조차 없다고 한다.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얘기다. 우공이산. 90세 노인이 믿음 하나로 태산을 옮겼다는 뜻으로 큰일도 믿음이 굳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세상에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태산은 티끌이 쌓이고 쌓여 절이 높아졌고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여 절이 깊어졌다. 낮다고 버리면 높아지기 어렵고 작다고 버리면 커지기 어렵다. 큰 꿈을 꾸려면 작은 실천에 마음을 쏟고 먼 미래를 내다버리면 오늘에 충실해야 한다. 믿음은 묘한 힘이 있다.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세다. 믿음은 세상 최고의 우군이다. 우군이 많으면 이긴 싸움이다. 성공하면 한 발 더 내딛고 실패하면 교훈 하나 얻으면 된다. 믿음과 용기, 이 둘을 지고 세상을 걷자. 다음은 경쟁이나 승패가 잦은 스포츠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고사입니다. 와신상담. 뗄나무에 눕고 쓸개를 맛보다. 목적을 위해 온갖 고난을 견딤.
춘추시대 월나라와 오나라는 앙숙이었다. 월왕 구천과 싸워 크게 패한 오왕 함려는 상처 악화로 목숨을 잃었다. 함려는 숨을 거두며 구천을 쳐 원수를 갚아달라고 태자, 부차에게 유언했다. 왕에 오른 부차는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았다. 섭 위에서 잠을 자고 자기 방을 드나드는 신하들에게 부왕의 유언을 외치게 했다. 월왕 구천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부차를 먼저 치기로 했다. 참모 범녀가 극구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다. 복수심에 찬 오나라 군대는 거침이 없었다. 회계산에서 대패한 구천은 목숨을 부지하고자 항복을 청하고 부차의 신하가 됐다. 오나라 중신 오자서가 간했다.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구천을 죽여야 합니다. 부차 역시 간언을 묵살했다. 구천의 거짓 몸종 행세에 속은 부차는 구천을 월나라로 돌려보냈다. 이번엔 구천이 이를 갈았다. 옆에 놔둔 쓸개의 쓴맛을 맛보며 부차에게 당한 치욕을 떠올렸다. 구천은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아 부차를 무릎 꿇리고 회계산의 굴욕을 되갚았다. 부차는 오자서의 간언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스스로 목을 베었고 구천은 천하를 거머쥐었다. 섭해에 눕고 쓸개를 씹으며 원수를 갚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견딘다는 와신상담은 사기가 출처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라 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건 늘 있는 일이다. 설령 오늘 패한다 해도 잊지 않고 견디면 기회가 온다. 어제의 교훈을 잊으면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돌고 도는 게 세상사다. 높다고 자만하지 말고 낮다고 비굴하지 말자. 무용지용. 얼핏 보면 쓸모없는 듯해도 나름 쓰임새가 있다는 의미. 세상 만물은 나름 쓰임이 있다. 성을 부수는 데는 들보가 제격이지만 조그만 구멍을 메우는 데는 조약돌이 더 요긴하다. 천리마도 쥐를 잡는 데는 고양이만 못하다. 쓰임이 서로 다른 까닭이다. 장자의 무의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거다. 인위적으로 가르지 않고 전체를 두루 보는 거다. 장자는 쓰임 또한 가르지 말라 한다. 장자는 닷섬들이 박이 너무 커서 쓸모가 없다는 친구 해자의 말에 호수로 뛰어 배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가지들이 굽은 나무를 보고는 광막한 들판에 옮겨 심고 그 아래 그늘을 논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한다. 언변이 허세스럽다고 여겼는지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은 아무데도 소용이 닿지 않는 것뿐이요. 우화와 비유에 달인 장자가 반박했다. 쓸모없는 것을 아는 자라야 무엇이 참으로 쓸모있는지 말할 수 있어. 광야가 아무리 넓어도 그곳을 걷는 자에게는 두 발 둘 곳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발 둘 곳만 남기고 주위를 천길 낭떠러지로 파버린다면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겠소? 그건 안 되지요. 장자가 속뜻을 꺼냈다. 그렇소. 주변에 쓸모없는 땅이 있기에 발둘 땅이 쓸모있게 되는 것이요. 장자, 외물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쓸모없는 것이 되레 크게 쓰인다는 무용지용이 유래한 고사다. 장자는 쓰임에만 매이는 인간을 꼬집는다. 기름불의 기름은 제 스스로를 태운다. 계피는 먹을 수 있기에 그 나무가 베어지고 옷은 칠로 쓰이기에 그 나무가 칼로 쪼개진다. 인간은 쓸모있는 것의 쓸모만 알 뿐 쓸모없는 것의 쓸모는 알지 못한다. 무용지용. 언뜻 쓸모없어 보여도 쓰임새가 큰 게 많다. 무용지물이 유용지물이 되고 유용지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쓰임의 이치다. 나름의 쓰임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 이번 사자성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고사성어를 3번에 걸쳐서 연달아 방송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아직 제 방송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이상 은빛신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